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들, 혼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동안에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방송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분들과 사고를 당하신 분들 애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좀 위험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또 리스크도 이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이코노미라는 현상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가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사고까지 더해져서 일단 이번 2024년도를 지나서 2025년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길 좀 기원을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2024년도 되짚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2024년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은 이제 납회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오늘 시장도 뭔가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 선뜻 이 기대감에 호응을 해주는 그런 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도 올랐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다가 결국 코스피 지수는 0.2%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받을 거고요. 자,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상담 신청자 분들이 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결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잘 활용하셔서 오늘 전화 주시면 아마 상담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상담 유튜브로도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델리TV 검색하시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담 필요한 종목들을 신청을 받거든요. 자, 종목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또 드리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시장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1.8% 상승.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인까지 또다시 이제 이 탄핵에 대한 이 길로 가게 되면서 이 국내 증시 환율의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올 한 해 동안 이제 주가의 상승을 계속 제한시켜주고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이 환율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런 환율 부담이 없어져야 내년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여전히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외국인들은 과연 그렇게 볼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결국은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1,200억이라는 금액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살짝 들어왔다가 결국은 환율이 또다시 올라가면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매도가 특정 업종에 거의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전기 전자 업종 이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다른 업종 쪽은 오히려 수급이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수급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도를 계속 하다가 그 날짜로 본다면 12월 23일입니다. 그 당시 이후에도 계속 환율이 올랐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매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담은 지금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심리가 외국인들 수급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식시장은요, 앞으로의 일이 선반영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더 많은 안 좋은 일을 우리가 상상을 했고 그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새해가 시작됐을 때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초는 IT 쪽에 대규모 행사가 있고요. CES라는 국제가전 박람회. 거기에다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였는데
JP모건 헬스케어라는 큰 행사도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큰 행사죠. 이것도 이제 다다음 주면 또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분포도를 따지고 본다면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IT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의 비중이 높아요. 만약 이 행사와 함께 이 기대감과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역시 국내 증시도 1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해가 이제 다 지났고요. 이제는 새로운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024년도의 일들은 다 지우세요. 2025년도 이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전략들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2025년도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또 움직일지,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움직일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는 배제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상담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전화 주시고 유튜브도 상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8,400원에 10%인데요. 네. 너무 꼭지에서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피런티어를 사셨군요. 네네. 자, 24,800원에 사셨다는 거죠? 28,400원. 8,400원. 네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보면은 근래에 사신 거군요. 최근에 보니까. 네네. 네네. 매수를 하셨을 때는 하고 나서 계속 빠졌나요? 이 종목이?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이게 잠깐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는데, 그죠? 네네. 자, 피란티어를 매수하신 건 아마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제 미국의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이게 지금 네. 2025년도에 화두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피런티어가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밀렸고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저는 고점에 네. 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2025년도에는 재료가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피런티어가 지금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하락을 좀 잡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 반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위쪽에서 3만 원 구간, 이 구간대에서 계속 막혀요. 그렇죠? 네. 막힌다는 건 여기가 지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건데 예전에요. 좀 돌아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3년도에 피런티어를 매수한 사람들을 들고 있을까요? 아직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네네. 네.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보면 3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떨어지면 3만 원 부근의 지지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걸 생각하고서 매수했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묶여있던 돈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가격이 회복이 되면 본전이 왔어요.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그렇죠. 팔겠죠. 그 네. 물량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저점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점이 위로 올라갔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점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네. 매수가 그만큼 아직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위쪽으로 3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제 매수 가격이 그렇게 낮은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3만 원 위로 탁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냥 3만 원 오면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피런티어는 3만 원에 정리하자 말씀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네, 새해 종목인가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일제당이고요. 네. 26만 5천 원에 20% 있습니다. 26만 5천 원에 20%요. 네. 자, 26만 5천 원에 이거 매수를 하신 지가 뭐 얼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 해서 떨어진 건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저점이다 싶고 또 식품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얼마 전에 그 11월 달에 이제 바이오 사업부 매각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가가 잠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CJ제일제당을 매수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CJ제일제당이 뭐 어떤 회사인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뭐 네. 식품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네. 회사가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네. 괜찮고 한데 이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식품의 원재료가 있잖아요. 어떤 식품을 만들 때 그게 밀일 수도 있고요. 뭐 옥수수도 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 때는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런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제품 가격, 완성된 제품 가격이 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그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가격이 막상 떨어지게 되면은 인상됐던 가격을 더 올릴 수는 없고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제품 가격을 그렇게 내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압력을 받을 거고 앞으로 또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이 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재료가 좀 소멸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회사들은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줘요.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거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제 생각에는 24만 원 정도 가격이라면 저점을 조금씩은 잡아가 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매수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네. 가격 상승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가면 30만 원 정도에서는 그냥 정리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죠? 네. 맞아요. 네,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내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기다리고 30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요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유닉이고요. 루닛. 네, 비중은 10%고 매수가가 66,500원이요. 66,500원에 10%요. 네네네. 이거 사신 지가 얼마 안 됐나요? 네, 며칠 됐어요. 저번 며칠 됐어요? 목요일날. 네네네. 자, 그동안 이제 잘 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루닛이. 근데 요즘에 들어서 주가가 급락이 한번 쫙 나왔어요. 자, AI 의료 관련 기업들이 예전에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되게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 근래에 다시 또 올라갔는데 혹시 최근에 왜 하락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블록딜, 이게 네. 임원들이 지분을 매각했어요. 블록딜로. 그 임원들이 그리고 나서, 그죠? 네. 네. 임원들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건 이거는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임원들이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주식을 더 들고 있겠죠. 오히려 매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매도했다는 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임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지금이 주가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닛은 일본에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하락이 좀 바로 좀 잡히고 있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매도가 나왔다는 건 이 책임 경영의 어떤 좀 반하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지금 그래서 좀 뭔가 비난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매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의료 쪽에 행사들이 있어서 아마도 루닛도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또 반등 나왔잖아요. 여기서 반등 좀 나와주면 이거는 길게 가져가지 말고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매수가가 오겠습니까? 목표 가격은 75,000원 정도만 잡으세요.
그래서 75,000 네, 원이요? 7만 5천 원 정도 잡고요. 다만 이거 지금 이제 상황이 오늘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지만요. 이미 좀 안 좋은 상황 사례가 좀 있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임원들의 지분 매각이 또 뉴스가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건 손절가는 5만 5천 원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텔레칩스 네, 15,000원에 20%요. 15,000원에 20%요. 예, 예. 자, 이거 좀 오래된 종목 같네요. 아니, 한 3, 4개월? 3, 4개월이요. 예. 아, 추가 매수 같은 건 안 하셨군요. 음. 이 빠질 때, 예. 빠질 때 매수를 하시긴 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추가 하락이 또 나와가지고, 근데 혹시 이 텔레추스가 매수했을 때를 보니까 한 8월쯤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제 이 회사가 자동차 그 반도체 칩 관련 회사잖아요. 그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근데 앞으로를 본다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한번 진행했지만 스마트카 관련 프런티어라는 회사도 지금 한번 상담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쪽을 좀 생각하시고 나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죠? 네. 예. 제가 봐도 2025년도에는 이제 스마트카와 관련된 그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텔레칩스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2024년도고 2025년도에 가서 이제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그 2024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그 인수위에서 스마트카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은 아마 좀 이런 뉴스들이 좀 이제 실제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씩 움직임일 수는 있어요. 근데 텔레칩스는 거래가 그렇게 원래 평소에 많지는 않아요. 평소에 그죠? 중간중간마다 거래가 좀 들어가도 지금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밑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당을 받으신 거잖아요. 배당락이 나왔으니까 그죠? 예, 예. 배당까지 감안하면 어쨌든 수익만 내밀고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일단 1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는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텔레칩스가 거래가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이제 되고 있던 이제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올라가도 또 빠질 수 있어요.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 눌러놓을 때 위에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도 올라가면 계속 매도가 나올 거거든요. 예. 실제로 예전에 과거에 올라갈 때 이때 보세요. 거래가 굉장히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밑에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죠? 이때 주가가 이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에 있었어요. 이 시기에 맞춰서 거래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면서 여기서 더 15,000원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올라갈 때 나왔던 이 거래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한 번에 올라가기는. 그래서 저는 15,000원 오면 한번 이제 15,000원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배당까지 받았으니까요. 15,000원 부분 이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또 눌러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밑에서 접근해서 괜찮으니까 이번 한 번은 15,000원 부근에서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있는데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2025년도 첫 강연회입니다. 2025년은 청사의 해라고 하죠. 청사해를 맞이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말 강연회는 거기에 집중해서 강연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2024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고, 항상 저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2025년도는 발 빠르게 누구보다 또 빠르게 준비해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걸 도와드리는 그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는요,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요. 자, 그리고 첫 강연회, 이 장소는 노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노원 평생교육원 4층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FE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한 가격은 25,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 25,000원 이 가격은 지금 보니까 최소한 한 4개월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회사를 매수할 때 매수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방송할 때 가끔씩 이제 투자에 대한 팁을 드리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주식을 사기 전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꼭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2020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앞에 20은 거래량이고요. 뒤에 20은 거래 대금입니다. 일평균으로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돼야 되고요. 동시에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당되는 종목만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TFE는 과거에 매수했을 때 당시에도 거래가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건 매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자, 어쨌든 지금 매수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요. 손해를 보고 계신데, 만약에 이 회사가 거래가 괜찮았다면 저는 실적도 괜찮고 해서 추가 매수를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이미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들 저는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거래량을 제가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매수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원활하게 매수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물량들을 받쳐줄 수 있지만 거래가 없다면 작은 매도에도 급락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고 갑자기 급락 나와버리면 손해가 커지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야 돼요. 거래 대금도 역시 크지 않고 나중에 25,000원까지는 끌고 가기에도 좀 부담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21,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합니다. 21,000원 왔을 때 이걸 여기서라도 그냥 탈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가 조금 더 회복되면 그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은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그걸로 이번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험 부담을 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000원 목표가 그리고 이때 꼭 연락을 다시 한번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TFE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유한양행. 매수한 가격은 123,400원이고요. 비중이 20%네요. 자, 123,400원.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한 달은 조금 더 되신 것 같아요. 아니라면 뭐 추가 매수를 하셨겠죠.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 유한양행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실적도 좋고 재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렉라자에 대한 이슈는 지난 8월, 9월, 10월 달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 노출됐던 재료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올라올 때 거래가 지금 떨어질 때 거래가 많진 않아요. 이번에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되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안에 흔들리는 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이번에 13만 원 정도 오면 저는 탈출하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13만 원 올라왔을 때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AI도 못 맞춥니다. 이런 거. 그래서 13만 원 정도에서 수익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거 저는 그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여기서 13만 원에서 밀리면 가격 하락은 11만 원 아래로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굳이 수익 났는데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유황양익은 13만 원에 탈출 의견 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11만 원 가격이 무너지면 이거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굳이 보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손절가 짧게 잡아드릴게요. 11만 1,60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요. 12만 9천 원 목표가 잡고 이렇게 해서 12만 9천 원이면 13만 원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만 9천 원이에요. 12만 9천 원 목표가 잡고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한양익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금융지주고요. 네, 15,620원에 20%입니다. 15,620원이요? 네네. 네. 그리고 20%요? 네네. 자, 요즘에 지금 떨어졌는데, 그죠? 12월 초인가 이게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2월 초에 사셨어요. 네네. 12월 초에 매수하신 거고. 근데 혹시 이 회사는 12월 초에 그때 이제 갑자기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2월 초에? 이거 배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 금액이면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본 거예요. 배당까지 생각해서요. 네네.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배당이 1,000원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1,0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지금 1,000원이면 지금 15,300원 정도. 이 배당 수익까지. 물론 지금 자리가 매수한 가격하고 차이가 네.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배당 수익까지 네네. 감안하면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네. 금융지주, 이제 우리가 우리금융지주라는 건 이제 은행 쪽의 사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은행 쪽은 2025년도에 실적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그거를 몰라가지고서 그쵸? 전문가님한테 한번 상담하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일단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야지 이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까지 실적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이제 2025년도 네. 되면 금리가 낮아져요. 네. 그죠?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안정성은 네. 좋아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금리가 너무 네. 높으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대출을 받았다가도 우리가 네네.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돈을 못 갚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자 부담이 너무 높으면. 네, 그래서 네네. 안정성적인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2025년도에는 안정성은 좋아지겠지만, 근데 네. 반면에 이제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은행은 대출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마 네네. 2025년도 되면 대출 규제가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뭐 배당도 이미 네. 배당에 대한 뭐 이제 생각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3월 결산법인 12월 결산법인이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라오면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좁은 폭 안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네. 15,700원 정도까지만 보시죠. 비중도 많으신데. 네. 네네. 네, 짧게 그냥 알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끊고 다른 종목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5,7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캔커 아에어로스페이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140원에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발음이 이게 기름이 너무 길어요. 이름이. 자, 그러면 11,140원에 25% 비중이신데 예. 매수하신 지는 많이 안 되셨나 봐요. 예, 이거 좀 영업 매출액이 좀 내년에 우크라이나 제거 항공주로 좀 수혜주 관심으로 해서요. 네. 제가 좀 미리 구매를 했는데 떨어졌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네. 이게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이게 좀 중장기로 가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중장기로 보실 생각이세요? 좀 중장기까지 가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만약에 끝난다면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우주항공 저기 또 방위산업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예. 왜냐면 지금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만약에 지금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예요, 그죠? 예.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피해주가 돼요. 이제 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도 미국 대선 이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로 바뀌죠. 예. 거기에 지금 제일 중대한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고요. 그 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페이스 X라는 우주항공 사업이 있는데 이쪽을 지금 트럼프는 당연히 밀어주겠죠. 그러면 지금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같이 연달아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화제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지금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요.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9만 주 정도, 거래 대금이 1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9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20만 주, 20억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오늘 많이 들었어요. 거래 대금이 10억도 안 되고 거래량도 지금 9만 6천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거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결국 밀려버린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오랫동안 끌고 간다? 저는 지금 이게 하락이 지금 완전히 잡힌 건 아니라서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번에 올라가도 단기로 갈까요? 네, 이번에 올라가도요. 자 보세요. 예. 자 고점이 지난번에 여기서 나왔죠. 다음에 올라가면서 고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 고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고점이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이 안 잡힌 거예요, 아직. 그러면 짧은 반등 이용해서 저는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이제 그 이슈가 될 거예요. 아직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기 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뉴스들도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스페이스X 그 우리나라 진출 소식도 이제 진출 예고도 지금 이제 과거에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뉴스가 좀 되면 거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차라리 그때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라서 저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엔젤로보틱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900원에 30%요. 23,900원에 30%요. 네. 이제 이거는 지금 한 9월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제가 11월 23,900원이요. 네네, 제가 11월 28일인가? 그때 27일인가? 그때예요. 제가 29,300원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엔젤 로보틱스를 매수하신 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뭐 뉴스를 보셨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점이 좀 좋게 보이셔가지고. 레인보우를 또 갖고 있었는데. 네, 레오모 로보틱스. 네네. 네. 레인보우가 많이 안 떨어졌길래 그냥 엔젤에 좀 더 갈 것 같아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계셨어요. 걔가 지금 많이 좀 최근에 좀 올라갔죠. 예,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반만 팔았어요. 이거 갖고 이제 이번에 판 거고요. 아직도 좀 네네. 갖고 계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갔는데 아마 엔젤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팔고 안 올라간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점도 있죠. 그죠? 왜냐면 이거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얘가 올라간 걸 보면 얘도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만 우리가 비교해봐도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가는 많이 빠졌죠. 같은 네.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근데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진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삼성전자와 LG전자만 비교해도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LG전자는 빠졌단 말이죠. 이 안에서도 이 이제 이제 중요한 애들은 중요한 종목들 있죠. 많이 올라간 종목은 걔네들이 대장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팔 게 아니라 사실은 걔네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수익을 위해서라는. 엔젤 로보틱스는 제가 볼 때 이 회사가요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상장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 빠졌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주가 저점을 보면은 딱 2만 원 1,000원 정도가 저점인데 만약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 종목 이 주식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바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매수하셨으니까요. 위아래로 지금 횡보 중이잖아요. 이제 목표 주가로 본다면 25,000원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데 다만 이 회사는 21,000원이라는 가격을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21,000원 손절가 잡고 위로 25,000원 목표가 잡고 가신다면 지금 어쨌든 흐름은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혹시나 매수 이제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어떤 이 종목이 올라가고 이 종목이 떨어지고 같은 업종인데 그러면 이 종목을 갖고 있었으니까 팔고 이 종목을 좀 사봤는데 결국은 나중에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애들은 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어쨌든 이번에 잘 나오시고요. 손절가만 잘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도 시점을요. 1월 7일 전 어느 때 보면 될까요? 이건 가격이 정해주는 거죠. 이건 뭐 그 1월 7일 날 25,000원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가격을 정해드렸으니까 가격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주식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예. 종목인가요? 네, 페노션이요. 페노션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200원에 정확히 4,206원에 네. 25%. 4,206원에 25%요. 예, 4,200원에 네. 25%. 자, 일단 페노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매수하신 시기가 올해 한 4월이나 막 그쯤에 올해 초에 아마 계속 깼을 거예요.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거죠? 예. 지금 우리가요.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 선박이라든지 신규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 가구의 어떤 협업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데 페노션은 해운주죠. 그죠? 예. 조선은 선박을 만드는 회사고 해운은 이제 선박을 예. 운영하는 회사죠. 근데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 쪽은 원래 조선주가 좋아지면 선박 운영 쪽은 또 같이 해운주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예. 있는데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운영하는 이런 이제 그 해운주들은 이 서로 간의 교역에 대해서 물동량이 많이 있어야 돼요. 즉, 이제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물량들을 많이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좋아야 서로 수출과 수입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근데 경제 상황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조선 이제 선박을 만들 때도 이제 수주가 나온다는 것도 지금 당장 이거 올해 만약에 수주 계획을 체결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운주들의 경우 지금 경제 상황이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들도 그렇게 또 많이 좀 감소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 페노션 같이 해운주들은 조금 긴 플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상반기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저는 상반기 이후까지 본다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제가 좀 회복되면 그러면서 아마 해운 물동량도 이제 뭐 미국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많은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페노션은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격은 4,200원 가격은 이제 기다렸을 때 올라오지 못할 가격이라면 저는 이제 이거는 보유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4,2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탈출이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플랜을 길게 짜라고 얘기했어도 어느 순간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4,4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고
내년도를 네.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요. 기다릴 수 있는지 올 수 있는가가 문제지. 그죠. 그렇게 본다면 네. 회원 이제 이 업황은 이 경제를 많이 네. 타는 업황이에요. 경제가 안 좋을 네. 때 떨어지지만 경제가 또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또 한 가지 추가 매수는 하진 마세요. 예. 네. 추가 매수 해봐야 사실 뭐 25%더 추가 매수하기에도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또 부담이 되고 묶여 있으니까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예. 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도 많이 하지 않으면 단가가 많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중간에 점검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나중에요. 네. 3,900원 정도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인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복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한컴이요. 한글과 컴퓨터. 네. 22,500원, 비중 20%예요. 자, 22,500원에 25%요. 자, 네네네. 22,500원. 이거 매수를 하신 지는 많이 안 됐나 봐요?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12월 중순 12월 중순이요. 네네, 2번 걸쳐서 물타기 한다고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갖고. 이거 보니까 인텔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온디바이스 AI 쪽 진출한다는 소식 뉴스 보셨죠? 안 네, 보셨어요? 저는 그냥 AI 쪽이라고 해갖고 네. 뭐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계속 떨어져갖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때 한국과 컴퓨터도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원래는 저는 예전에 한국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이제 예전에 PC하고 노트북만 사용할 때 있죠. 스마트폰 사용하기 네. 전에 있죠. 네네네. 그때 이후로 이 회사는 살아남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솔직히. 네네네.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도 우리가 문서 작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잘 살아남았고, 그리고 네. 이제는 이제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이제 AI 폰이죠. 네네. 우리가 AI 기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네네. 지금 AI 폰이 나온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됐고, 애플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국 네. 컴퓨터도 인텔하고 지금 손을 잡고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기기 안에서 이제 AI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네. 진출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는 분명히 좋은 이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바로바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한국과 컴퓨터도 성장성, 잠재적으로 봤을 때 좋고요. 그리고 이 재료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성장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건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장성이라는 건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AI 폰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여기서 팔지 말고. 삼성전자처럼 될까봐 지금 그거 묶여 있거든요.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될까요? 네, 그렇게 될까봐 약간 그 악몽이 있어갖고 사는 것마다 다 이러네요. 약간 트라우마가 좀 남았나 봐요. 네, 근데 삼성전자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건 7만 원대에 사갖고 지금 묶여 있어요. 7만 전자? 네. 그래요. 근데 뭐가 악몽입니까? 삼성전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 이 회사가 만약에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져 있지만 2025년도에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근데 한국과 컴퓨터가 같이 한국과 컴퓨터가 삼성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그쵸? 이렇게 사는 것마다 다 떨어지니까 사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사지 마요. 아니 왜 사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사요? 그러면 이제 일단 좀 참으세요. 그러게요. 이거 계속 이제 주식도 계속 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병이에요. 우리가 그 홈쇼핑 많이 보시는 분 있죠. 홈쇼핑 볼 때마다 사시는 분들. 이것도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기다리시면 좀 기다리세요. 좋은 시기 오면 그때 살 때마다 사는 종목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꾸역꾸역 사지 마시고 한글과 컴퓨터는 정 불안하시면 23,000원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이거 정리하고 근데 1월 달 전문가님
아니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가요? 트렌드에 요즘 맞춰서 가야죠. 재건주 뭐 이런 거 사고 막 그러니까 유행 따라 가야 되는 건가요? 재건주가 트렌드인가요? 재건주는 아니, 요즘 테마예요. 뭐 지금 잘 생각해 재건주 보셔야 돼요. 다이소.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얘기를 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에 네.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주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한테 수주를 얼마나 줄까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1등 공연을 했나요? 기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지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도 있고 지금 다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기대감, 이건 사실 약간 허황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렌드가 아니라 그건 일종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지금 제가 볼 때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게 오히려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기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네, 이게 이거는 목표가하고 네. 손절 불안하시니까 네, 다른 것보다 일단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23,000원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LK 삼양. 어떤 종목이요? LK 삼양. LK 삼양.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에 2,600원. 10%에 2,600원. 네. 네. 오늘 종가인데요? 올라섰어요. 오늘 샀어요? 네, 많이 떨어졌길래. 종가에 딱 사셨네요. 이거 제가 볼 때 스페이스 X 기대감으로 사신 것 같아요. 네. 이 배당락도 나왔는데 배당 전에 어쨌든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긴 했으니까요. 스페이스 X 기대감으로 이제 AK 삼양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맞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가를 이제 만약에 진짜 많이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가격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은 조금 빨리 샀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LK 삼양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상승이 이렇게 막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흐름을 깨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번에. 물론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배당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종목들이. 근데 LK 삼양은 일단 뭐 배당을 받은 건 아니고 배당락이 지나고 배당 기준일 지나고 배당락 이후에 사셨으니까 스페이스 X라는 기대감도 사실 2025년도 가봐야 거기에서 좀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거래들이 들어와서 있지만 지금 다음 거래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2025년도에 들어온다면 주가 다시 한번 올라오겠지만 이미 여기서 고점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동안 올라올 때 이제 주가를 보시면 자 고점이 계속 미세하게나마 계속 올라갔어요. 보이죠? 네. 근데 이때 이후로 고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지고 있죠. 똥 빠졌네. 그죠?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가 지금 안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일찍 사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지나고 나서 2,700원 정도 반등 나오면서는 이 종목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손절가 2,500원 잡고요. 그냥 짧게 반등 시에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토요일 날 노원 강연회 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